방정식의 활용 주제 중에 정가와 비에 관한 부분, 비율에 관한 부분, 한번 정가도 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정가와 비를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봤고, 첫 번째 정가 부분 한번 봅시다.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. 원가라는 게 나오는데 개념의 확인. 원가는 판매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, 그러니까 팔기 위한 물건을 구입해오는 가격 또는 만들었다라고 했으면 만든 데 든 비용, 이걸 원가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정가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원가에 몇 퍼센트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20%의 이익을 붙여서 여기 보면 원가를 A라고 하면 20%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면 1.2A가 정가가 되는 거죠. 20%면 이렇게 돼요.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20%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20A 이렇게 되거든요. 결국 소수로 나타내면 1.2A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 판매가라는 건 뭐냐면 정가는 원래 판매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금액인데 우리 마트 가보면 다 정가에 팔고 있지는 않죠. 할인을 하거나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싸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죠. 그래서 판매가는 또 달라요. 그래서 정가를 실제로 파는 가격, 보통은 할인을 하는 가격이 됩니다. 그래서 정가가 1.2A인 물건을 20% 할인해서 판매하면 0.96A가 판매가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. 정가가 1.2A였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이 1.2A 중에 A는 원가였어요. 이게 정가라는 거예요. 요 관계를 그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. 20% 할인한다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20% 할인했으니까 80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100분의 80이면 이렇게 하면 5분의 4. 자, 이렇게 되고 4를 여기다 곱하면 4.8A에 이렇게 나누니까 4.8A 나누기 4.8 나누기 5는 0.9545 3 남으니까 65, 30에서 0.96A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그냥 소수 1.2A 곱하기 0.8 뭐 이렇게 해도 돼요. 어쨌든 값은 0.96A가 된다. 그러니까 20% 할인하면 중요한 것은 100분의 80을 곱한다. 100에서 20을 뺀 만큼이 곱해져서 판매가가 정해진다.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예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자,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원가가 2,000원인 상품에 80%의 이익을 붙였다. 40%의 이익을 붙였다. 40%의 이익이면 2,000원 곱하기 0.4 하면 800원의 이익을 붙였다는 얘기가 돼요. 그죠? 정가를 바로 구하려면 100분의 140 이렇게 하면 되고, 아니면 지금같이 40%의 값만큼을 한 다음에 2,000 더하기 800을 해서 정가가 2,800원이구나 이렇게 구해놔도 되고요. 그 다음 세일 기간에 X%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원가의 15%만큼의 이익이 남았다. 이것도 따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2,000 곱하기 0.15 이게 바로 15% 100분의 15입니다. 이렇게 하면 300원 이렇게 나오고, 이게 이익이 되었다. 이익이 남았다. 그러면 할인율을 구하시오. 자, 할인율은 정가 2,800에서 2,800 곱하기 100분의 요 부분을 식을 잘 봐야 돼요. X%만큼 할인했다 하면 100 전체에서 빼기 X 한 만큼 할인 가격이 정해져요. 이게 판매 가격이 정해져요. 요렇게 되어야 돼요. 이게 는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야 될 것은 판매가가 되어야 돼요. 그러면 판매가는 여기 있는 2,000원 2,000원이 원가였으니까 원가 2,000원에서 더하기 이익이 15% 남았다니까 얼마였죠? 300원. 요렇게 되어야 돼요. 자, 다시 이 부분을 잘 보면 세일 기간에 X%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, 자, 2,800원에 대해서 X%만큼 할인해서 판매한 거, 이게 실제 판매가가 되죠. 그죠? 판매가가 되는데
원가에 대한 15%의 이익이 남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원가만큼은 당연히 판매하면서 되고 거기에 더하기 원가의 15%, 즉 2,000원 하고 2,000원 돈 든 거 딱 하고 거기에다가 이익이 300원 되었다니까 이게 2,300원이 되어야 된다,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마저 풀어보면 요 100을 여기다 나누면 이렇게 28, 요 곱하면 28에 100 곱하니까 2,800 마이너스 28x는 여기가 2,300원. 2,300원 넘어가면 여기가 500원은 28x. 그래서 x는 28분의 500. 아이고,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하지를 못했네요. 그냥 숫자를 막 고쳐서 만들다 보니까. 그래서 몇 퍼센트를 할인했다라고 한 거는 지금 대략 한 10몇 퍼센트 되겠네요. 그죠? 이게 떨어지게 문제를 만들지 못했네요. 자,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. 자, 개념을 정확히 알더라도 지금 마지막 부분에 원가에 이만큼이 이익이 남았다라고 하면 원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판매가가 이 부분, 이렇게 판매가를 정해주면 판매가는 원가 곱하기 100분의 115 이렇게 되어야 돼요. 15%의 이익이 남았다. 100하고도 15만큼 더 되었다.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은 이 개념들,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 판매가가 보통의 문제로는 정가에 얼마를 할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, 여기 정가에 얼마를 할인했다라는 게 좌변, 그죠? 그 다음에 우변은 원가에 15%의 이익을 남겼다니까 원가를 기준으로 한 판매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좌변은 정가를 기준으로 할인한 판매가, 우변은 원가를 기준으로 얼마의 이익이 남았다라는 걸 계산한 판매가,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. 자, 비율에 관한 문제. 분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전체에 대한 비와 부분에 대한 비를 구분하여 식을 세운다 라고 했는데, 뭐 전체의 몇 분의 몇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곱할 거고, 부분의 몇 분의 몇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식에서 요 부분을 또 따져서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인데, 이런 건 뭐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많이 해봐서 아마 이해는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. 해봅시다. 자, 첫째 날 3분의 1을 읽고, 둘째 날 남은 책의 4분의 3을 읽고, 셋째 날 14쪽을 읽었습니다. 둘째 날 읽은 쪽수를 구하시오. 둘째 날 읽은 쪽수를 x로 놓는 건 정말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잘못된 판단이에요. 그것보다 전체 책 한 권에 대한 전체 쪽수를 x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첫째 날 3분의 x만큼 책을 읽은 거고, 둘째 날 남은 책의 4분의 3이니까 3분의 2x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다 곱하기 4분의 3만큼 읽은 게 되죠. 3, 3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2분의 1이네.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4쪽 한 것이 전체 x가 된다.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를 통분하면 6분의 5x 더하기 14가 x가 된다. 양변을 5를 곱해도 되는데 지금 xx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 14는 그냥 x끼리 개수를 빼주면 6분의 1x가 되고, x는 두 개 곱해서 84가 나오네요. 이렇게 푸는 방법이 방정식으로 푸는 거고,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꼭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생각지 말아주세요. 초등수학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보고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많이 공부해보고 식을 누가 쉽게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방정식이 모든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아닐 수 있어요.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보면, 첫째 날 3분의 1을 읽고, 둘째 날 남은 책의 4분의 3을 읽고, 셋째 날 14쪽을 읽고, 이거 전체가 전체인 x다. 이렇게 한 건데,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그것보다 남은 책의 4분의 거꾸로 풀기 있잖아요. 초등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. 지금은 남은 책의 4분의 3이다. 그러면
4분의 1만큼이 14니까 남은 부분 전체는 14 곱하기 4가 되는 거지. 그래서 56. 이게 남은 부분이었어요. 56이 3분의 1 읽고 남은 3분의 2만큼이 바로 56이니까 전체는 56을 곱하기 둘로 나눠서 전체인 3만큼 계산하면 둘로 나누면 28이니까 이것도 84. 이게 더 쉽다는 거죠. 그래서 방정식이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정식 연습하라는 문제이긴 하나 선생님이 사실은 추천하는 수학이 더 이렇게 수학 실력이 느는 거는 이건 방정식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하면 그걸로 푸세요. 네. 그리고 방정식으로 풀어야 더 편리한 문제들은 또 있어요. 뭐 속력이나 농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방정식으로 푸는 게 편해요. 그리고 속력 농도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또 방정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그런 유형들을 다양하게 접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조금 전처럼 방정식을 풀어도 되나 그것보다 이게 더 편리하다. 네, 이런 판단들도 저는 그래서 방정식이 단원에 나온 문제지만 과감하게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초등의 방식으로 풀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